안녕하세요. 20살의 상경에서 쭉 서울살이 하다가 얼마 전 고향으로 내려온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겨서 힘들었는데 부모님 집에 머무르고 있으니 아무래도 회복은 빠르네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했어요. 타지에서 올라왔지만 졸업 후 자리를 빨리 잡았죠. 그래서인지 쭉 서울에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의 집값은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고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판매 부업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시작한 정말 작은 부업이었죠. 그런데 인생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나 봐요. 부수입 만들려고 시작했던 그 판매 부업이 잘 되어서 지금은 어엿한 사장님이 됐거든요. 그 후 저는 사내 커플이었던 남자친구랑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 풀려서 기쁘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매출도 회사 다닐 때 연봉보다 잘 나왔고 인생이 술술 잘 풀리니까 저는 마냥 행복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 내 집 마련 꿈에 거의 다다랐을 쯤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렇게 홀로 본가로 오게 됐네요. 그럼 제가 꽃길 대신 지독한 이혼길 걸은 사연 지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혼자 살면서 소비에 대한 습관이 잘 잡혀있지 않더라도 결혼하면 다들 합심해서 부부끼리 허리띠 졸라매는 것 아닌가요? 평생 같이 살 부부끼리 경제관념도 하나 합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랬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돈도 더 잘 벌면서 왜 이렇게 공상이냐며 툴툴거릴 때가 많았어요. 집에서 먹는 거였어? 에이씨, 가끔은 나도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서 고기도 썰고 싶다고. 남편이 오랜만에 소고기 먹고 싶다길래 일부러 비싼 한우를 사놨는데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불만이었는지 고기를 굽는 저를 보며 툴툴대기 바빴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연애할 때는 안 보이던 철없는 모습을 종종 보았던 터라 이번에도 철없는 고등학생처럼 괜히 심술 부리나 보다 싶어서 그러려니 넘기려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제 속을 슬슬 긁어대는데 열이 좀 받더라고요. 당신 생일 얼마 안 남았잖아. 그때 가자. 이것도 좋은 고기야. 특별히 한우로 사왔단 말이야. 좋은 고기? 당신이 사왔으면 못 뻔하지. 또 할인하는 고기 사왔지? 그리고 넌 레스토랑을 꼭 무슨 날이어야 가냐? 인생 재미없게. 아, 돈 벌면 좀 쓰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아니, 할인하는 건 사람이 못 먹는 소고기야? 일부러 시간 내서 사왔는데 말을 왜 그렇게 밉게 해? 우리 부자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서민이잖아. 당연히 레스토랑은 무슨 날이어야 가는 게 맞지. 그리고 재미가 없긴 뭐가 없냐? 통장에 잔고가 느는 재미가 있잖아. 난 잔고 보면 재밌기만 하고만 뭘. 아, 당신도 얼른 우리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싶다며. 둘이 열심히 모아야 하루빨리 집을 사지. 하여튼 말로는 이길 수 없다니까. 아니, 난 그 과정이 이렇게 지질이 궁상일 줄은 난 몰랐지. 자유롭게 돈 펑펑 쓰는 우리 형이 부럽다. 자기야, 소고기 먹고 싶대서 소고기 사온 게 뭐 그렇게 궁상이야. 아,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당신 말하는 거 보면 뭐 어디가 예쁘다고 소고기를 사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돼지고기나 닭고기 사올 걸 그랬다. 뭘 또 그렇게까지 화를 내.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도 참, 그냥 남편이 푸념 조금 한 거 가지고. 남편은 제가 고기를 구우면 막상 맛있게 잘 먹을 거면서 그렇게 꼭 눈치 없는 밉상처럼 한마디씩 흘리더라고요. 아니, 저희 부부가 먹는 양이 적은 것도 아니고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으면 20만 원은 거뜬히 나오거든요. 저도 나름 감성적인 여잔데 그런 분위기 왜 안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위기 따지며 큰돈 쓸 바에는 집에서 한우 10만 원치 먹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만 따지는 소비는 내가 원하는 내 집 마련 시기를 점점 늦추기만 할 뿐이잖아요. 뭐 남편도 언행 불일치이긴 했어도 저와 같은 꿈을 꾸고는 있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집을 마련하기는 좀 힘들어도 둘은 좀 낫잖아요. 이제 인생의 큰 숙제인 결혼도 했으니 얼른 돈 모아서 집도 사고 무엇보다 자기 형만큼 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돈 모으는 과정이 폼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 남편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죠. 그도 그럴 것이 시숙이 딱 남편이 동경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주말이면 골프 치고 레스토랑 가는 것들이 시숙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어서 남편이 참 부러워했죠. 글쎄요. 저는 남편만큼 그런 것들이 크게 부럽지는 않았어요. 시숙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까진 잘 모르지만 그런 소비 습관은 자칫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숙은 사업을 해서 비교적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씀씀이도 저희와 급이 달랐죠. 1억 넘는 외제차는 기본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하나씩은 꼭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겪어보니 형님 내외의 그 속내까진 명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음식 싹 비웠네요. 다행히 입맛에 맞으셨나 봐요. 그래, 여기 참 음식이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있구나. 이런 곳은 또 어떻게 찾은 거야? 저번에 거래처랑 미팅 끝나고 여기서 한 끼 대접받았거든요. 너무 괜찮아서 식구들 여기 꼭 한번 데려오고 싶었어요. 우리 장남 덕분에 내가 오늘도 한 끼 든든하게 잘 먹었다. 식구들 다 나 아니면 누가 챙겨요? 제가 잘 대접해야죠. 근데 말이다. 둘째 너희들은 우리 장남한테 이렇게 얻어먹고 항상 잘 먹었다는 인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놈아, 형이 아무리 돈을 잘 번다지만 가끔씩은 너희가 살 때도 있어야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꼭 제게 눈을 흘기는 시모였죠. 제가 시댁에 돈 쓰지 말라고 남편 잡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시모는 식구들과 식사할 때마다 꼭 저희에게 그런 잔소리를 했어요. 언제나 형 부부를 본받아라. 이런 형이 어딨냐고 말이죠. 시모는 특히 식사 직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시숙과 형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곤 끝은 꼭 저희를 나무랐죠. 저희 부부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시모가 밥을 먹으면 입으로 소화시키는 스타일이구나 하며 참았어요. 그런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여러 번 듣다 보니 너무 거북해서 어느 날은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시숙은 다 같이 외식할 때면 꼭 나서서 이렇게 큰 소리치곤 했어요. 오늘 식사는 이 장남이 계산할게요. 난 정말 우리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 처음에는 저도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엄청 웃겼어요. 자기가 식사 계산한다고 온갖 생색내며 계산하더니 막상 집 가면 남편한테 식사값의 반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저도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남편은 평소에 눈치 없이 제 속을 잘만 긁으면서 어쩜 자기 식구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참 못났죠? 아니, 이번 식사는 진짜 아주버님이 사는 거 아니었어? 매번 왜 어머님 앞에서는 본인이 결제한다면서 큰소리치고 뒤에서 얌체같이 당신 보고 돈을 보내래? 그거야 그냥 형도 엄마 기분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게 뭐야.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난 더 이상 형님이랑 아주버님 장단에 맞춰주기 싫어. 게다가 어머님은 항상 우리 계산 안 한다고 눈치 주잖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눈칫밥을 먹어야 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남편은 그래도 엄마 앞에서 장남인 형의 길을 세워주는 게 동생으로서 도리라며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다 효도라며 모지리 같은 말을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리고 시숙 내외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매번 돈은 저희랑 나눠서 내면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지
온갖 생색을 내는 꼴이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심지어 자기들은 돈도 많아서 명품 휘감고 다니면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밥값도 또 우리 장남이 혼자 다 계산하는 거냐? 둘째 너는 형이 계산하기 전에 좀 나설 수 없어? 엥. 형, 잘 먹었어. 역시나 형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멍청하게 당하는 남편을 저는 힘껏 노려보면서 어머님께 사실을 말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사실은 어머니, 또 잘 드시고 왜 그러세요? 누가 계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다들 식사 맛있게 했으면 됐죠. 맞아요, 어머님. 이 사람이 장남이니까 서방님이 계산하는 건 또 절대 못 보잖아요. 동서, 우린 정말 괜찮아. 네? 아니, 형님. 그런데 제가 억울해서 뭐라 말하려더니까 형님이 눈치채고 제 말을 딱 끊어버리는 거 있죠? 어머님, 그리고 좀 더 여유로운 쪽이 계산하는 게 맞죠. 저희는 정말 누가 계산하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니까 너무 그러지 마셔요. 언젠가는 서방님이랑 동서도 크게 쏘겠죠. 그치, 동서? 형님이 그 순간 제게 윙크하면서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혀버리더군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남편이요. 저한테는 새옷 한 벌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어쩜 식구들 챙기는 건 진짜 끔찍해요. 여보, 나한테도 좀 잘해. 허허허, 내가 항상 당신한테 고맙고 미안하지. 두 사람 정말 보기 좋구나. 둘째 너희는 이 모습 잘 보고 배워라. 에휴, 가족들한테 푼돈 아껴서 얼마나 잘 살려고 그러는지 원. 엄마, 둘째도 얼른 돈 모아서 자기 집 마련해야죠. 에이그, 그건 또 그렇네. 돈이 웬수다 웬수야. 엄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시모에게 대놓고 안 좋은 말을 듣는데도 아무 변명 없이 너털웃음 짓는 남편을 보고 저는 결심했네요. 얄미운 아주버님과 형님을 그날은 꼭 한 방 먹이기로요. 어머, 그런데 형님, 이건 또 못 보던 가방이네요. 아, 얼마 전에 아주버님 출장 갔다가 사왔다는 그 구하기 어렵다는 땡땡 명품백 맞죠? 응? 무슨 소리야, 동서. 에이, 좋은 가방 들고 계신데 티를 안 낼 수가 없죠. 그리고 저번에 전화로 말해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연예인이 메고 나와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 가방이 이거 맞죠? 아주버님 참 능력도 좋으시네요. 이 비싼 가방을 형님한테는 턱턱 사다 주시고.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실물이 더 예쁘네요. 평소에 제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전화를 해서는 선물 하나 받을 때마다 그렇게 자랑질을 해댔거든요. 보통 시숙이 출장 가서 사온 선물들은 다 비싼 명품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오만 곳에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얼마나 근질거렸겠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 검소하게 다니고 명품도 들지 않으니까 신난 형님은 은근히 염장을 지르며 저를 무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 앞에서도 그 명품 자랑질을 어디 마음껏 해보라고 제가 판을 깔아줬죠. 시숙 역시나 제 말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형님은 곤란한 얼굴로 누나를 요리조리 굴려댔어요. 시숙 눈치 한번 봤다가 다시 시모 눈치 봤다가 아주 바빴죠. 에이, 동서, 무슨 소리야. 저 가방 얼마 안 해. 아, 역시 아주버님한테는 국산차 한 대 값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가 봐요. 저는 무서워서 남편이 그런 비싼 가방 사준다 해도 싫다고 거절했을 거예요. 뭐? 국산차? 네, 어머님. 아주버님 정말 로맨티스트이지 않아요? 출장 갈 때마다 어떻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구하기 어려운 명품백을 턱턱 구해오시는 건지. 에이그, 여보.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걸 당신은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 그게, 여보, 그건
지금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해맑게 웃었어요. 남편이 눈치 보느라 진땀 빼고 있을 때 시모는 역시나 제가 예상한 반응을 보였죠. 참나, 넌 네 애미는 생각이 안 나던? 엄마, 그게요. 애미야, 너는 네 시애미 생각 안 나던?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니? 너네 지금 늙은이는 명품이고 뭐고 그냥 돼지처럼 배만 불리면 된다 그거지? 난 뭐 먹을 줄만 알아? 좋은 가방은 나도 들 수 있는데 너넨 어쩜 내 속을 몰라주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요? 그러게. 당신은 뭐하러 가방 자랑을 했어? 사실 짝퉁이잖아, 그거. 그래. 엄마, 저 가방 얼마 안 해요. 그렇지. 짝퉁인데 내가 너무 오버했네. 맞아요, 어머님. 이거 가방 짝퉁이에요. 짝퉁은 무슨? 아니 정말 너희 나를 호구로 보는 거니? 명품 모르는 내가 봐도 딱 알겠다. 엄청 비싼 가방이란 걸.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타까지 날렸답니다. 어머, 어머님,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죄송해서 어쩌죠? 그럼 오늘은 저희가 계산하고 저희는 이만 일어날게요. 매번 반반 계산해서 마음이 많이 쓰였거든요. 뭐?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반반? 네? 그게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계산하면 저희가 항상 식사값 절반은 따로 입금해 드렸거든요. 그게 항상 마음에 너무 걸렸어요. 어머님, 많이 서운하셨죠? 한 번은 저희가 사야지 했는데 지금껏 계속 반만 계산했네요. 진실을 안 시모는 차마 장남한테 대놓고 창피 죽인 그런지 형님을 한번 째려보고 한숨을 푹푹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장남이랑 큰며느리가 자기들 명품 살 돈은 있으면서 식구들 밥 한 끼 살 돈은 없나 보구나. 에휴.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 서러워 살겠냐? 형님은 시모가 무서운지 쥐 죽은 듯 잠자코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사라지자마자 제게 기다렸다는 듯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따지더군요. 동서 정말 웃긴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갑자기 왜 나서서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망쳐? 제가 뭘요? 저는 그냥 형님 가방이 정말 예뻐서 칭찬한 것뿐인데요. 참나. 지금 명품 가방 없다고 질투하는 거야 뭐야? 잔뜩 화난 시숙 역시 저와 남편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가방도 가방이지만 내가 진짜 엄마 앞에서 쪽팔려서. 아니 재수씨,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아주버님, 혹시 밥값 이야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런데 아주버님, 어머님 앞에서는 쪽팔리고 동생이랑 제 앞에서는 괜찮으세요? 저라면 동생 앞에서 더 쪽팔릴 것 같은데. 아니 뭐요? 그렇잖아요. 매번 가족 식사할 때 계산은 같이 하면서 혼자 다 계산하는 척 하셨잖아요. 어머님한테 칭찬도 혼자 들으시고. 동서, 지금 사람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호구로 보여? 어디 감히 윗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나와? 네, 그러니까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 호구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어머님이랑 식사할 때 매번 저희도 같이 돈 내는데 왜 어머님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 나무라실 때 한 번이라도 그런 거 아니라고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나서서 말해준 적 있나요? 아무튼 오늘이라도 오해를 풀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흥분해서 발음이 다 꼬이는 시숙과 형님과 달리 저는 똑부러지게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사실만 전달했어요. 그러자 시숙과 형님은 아무런 말을 잊지 못하고 붉어진 얼굴로 부들부들 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죠? 어머님 옆에서 저희 나무라는 거 더 거두시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둘은 바삐 자리를 떴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요란 법석이냐며 헛기침을 하면서 사라지더군요. 그때까지 바보 같은 남편은 제 눈치만 봤어요. 괜찮아? 자기 진짜 멋지다. 우리 형한테 한마디도 안 지고 할 말 다 하는 모습 대단해. 으유, 그게 남편이 할 말이야? 너만 믿고 결혼한 내가 바보 천치다. 아무리 가족 사이라도 분명히 할 건 해야지. 앞으로 말이야, 이런 일 또 생겼는데 가만히 호구처럼 앉아있기만 해봐. 아주 그땐 그냥은 안 넘어가. 알았지? 뭐 가만히 있으면 이혼이라도 하게? 장난 아니야. 진짜 내 말 새겨들어? 당신이 중심을 잘 잡아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아내 말을 새겨 듣겠습니다. 충성! 저는 그 이후로 시숙이 생색내는 꼴 안 봐서 속이 엄청 시원했어요. 시모도 더 이상 저희에게 시숙 본받으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형님의 명품 자랑하는 전화가 뚝 끊겨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 가끔씩 보이는 남편 반응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나설 때는 가만히 있더니 자기도 막상 생각할수록 분이 났나 봐요. 근데 우리 형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한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동생이라서 참고 말은 안 했는데 나 엄청 섭섭했어. 그날 당신이 한 방 먹여주니까 내 속이 뻥 뚫리더라. 여보, 그때 형수 당황하는 얼굴 봤어? 정말 웃기더라. 그러니까 명품 자랑도 적당히 하시지. 누군 뭐 들 줄 몰라서 안 들어? 당신이 버는 돈이 얼만데. 그래도 그동안 형이라고 형 대접하겠다고 자존심 부리지 않은 남편을 착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님 멍청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그때까지는 남편이 그저 짠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 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호구짓을 자처하더라고요. 결국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저한테 실망감만 안겨주더군요.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려 그에게 많은 걸 바랬던 걸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전셋집에서 첫 살림을 꾸렸어요. 처음엔 그것도 얼마나 신이 났던지요.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지출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전세가 아닌 저희 소유의 자가를 가지기 위해서 말이에요. 나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최대한 아껴서 지출을 줄여나갔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남편보다 제가 더 살뜰히 아끼긴 했어요. 남편에게는 먹고 싶은 거, 할인하는 거 찾아서라도 해줘도 저는 먹고 싶은 거 한 번 더 꾹 참았죠. 그리고 요즘 중고거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저희 부부는 각자 수입에서 개인 용돈 빼고 모조리 저금했는데 저는 개인 용돈이 있다 할지라도 새 옷도 안 사 입고 중고거래로 새 옷 같은 헌옷만 사 입었어요. 참 궁상 맞다고 남들은 욕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막 지저분하게 다니거나 늘어진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았답니다. 요즘은 멀쩡한 새 옷도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누구는 굳이 미련하게 그렇게까지 왜 하냐 욕할지 몰라도 저는 빚없는 저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지금 당장에 헌옷을 입어도 괜찮았어요. 얼른 돈 모아서 내 집 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이 철없는 남편은 밥 먹고도 항상 입이 심심하다며 디저트나 간식을 배달시켜 같이 먹자며 떼를 쓰더라고요. 여보, 방금 밥 먹었는데 뒤돌아서니까 금방 또 배고프네. 아, 여보, 난 매운 게 왜 이렇게 땡기지? 우리 맛있게 매운 땡땡 떡볶이 시켜 먹을까? 연애 때였으면 저도 바로 떡볶이 제안에 넘어갔겠지만 이제 가정을 이뤘고 목표가 있는 저는 의지의 대한민국 아줌마였죠. 집 앞에 분식집 아직 안 닫았을걸? 분식집에서 포장해오면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배달 떡볶이는 너무 비싸. 이것저것 시키면 배달비까지 거의 2만 원 넘잖아. 자기 먹고 싶으면 얼른 가서 사와. 난 안 먹어도 돼. 아, 싫어. 나가기 귀찮아. 그럼 떡볶이 말고 치킨은 어때? 오랜만에 치맥할까? 시원한 생맥주도 같이 시켜서 한잔하자.
당신 아까 밥 그렇게 먹고 밤중에 웬 치킨이야. 그렇게 출출하면 내가 치킨 너겟이라도 구워줄까? 냉장고 안에 캔맥주도 있어. 남편이 배달 음식으로 유혹할 때마다 저는 배달 어플 대신 냉장고랑 식량 창고를 열심히 뒤져서 남편에게 먹을 거리를 찾아줬어요. 남편은 당연히 제게 싫은 소리 했죠. 자기 개인 용돈으로 시킬 건데 왜 배달도 맘대로 못 시킨다며 엄청 짜증을 냈어요. 저는 그저 개인 용돈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배달비로 허무하게 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말이죠. 당신 돈 아까워서 지금 그러지? 나 치킨이랑 생맥주 지금 당장 먹고 싶다고. 난 내 맘대로 배달도 못 시켜 먹어? 걱정 마. 다 내 용돈으로 시킬 거니까. 아니야. 난 그냥 집에서 배달 시켜 먹는데 3만 원씩 쓰는 것보다는 나중에 나가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런 거지. 우리 좀 전에 밥도 배부르게 먹었잖아. 거짓말. 그냥 돈 아까워서 그런 거면서. 이뿐만 아니라 남편은 어느 날은 또 비싼 게임기를 사고 싶다. 차를 새 걸로 바꾸고 싶다. 참 여러 가지로 징징거리며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어르고 달래서 절약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고 마침내 은행 대출 없이 오로지 우리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정말 놀라서 한참을 벙쪄 있더라고요. 여보, 우리 진짜 집 생기는 거야? 은행 지분 잔뜩 있는 대출 낀 집 말고 진짜 우리 집이야? 정말 고생했다 우리. 아니,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동안 내가 너무 철없게 굴었지? 미안해. 그 순간 그동안 제가 소갈이 했던 부분이 싹 해소됐어요. 그때만큼은 남편이 제게 정말 미안해하는 눈치였거든요. 남편의 말들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나고 그동안 철없는 남편이 저지른 미운 짓도 다 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비록 저희가 모은 돈이 서울에서 집 사기엔 턱도 없었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저희 집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 기뻤어요. 저와 남편은 돈을 모아서 제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혼 전 약속했었거든요. 거기가 아파트 가격도 예상과 맞았고 아이 키우며 살기 딱 적당했어요. 그리고 제 사업이 커진 만큼 일손도 늘어났었기에 남편은 회사는 그만두고 제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로 했어요. 다행히 둘 다 월급쟁이가 아니라서 지방으로 가는 게 가능했죠. 요즘 취업난이다 뭐다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둘 다 걱정 없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음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주어진 현실에 전혀 감사해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아주 뻔뻔하게 더 큰 걸 제게 바라더군요. 저는 30대이지만 제 남동생은 현재 고등학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라 거의 제가 키우다시피 했죠. 아무래도 애틋하다 보니 동생이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이 있어도 제가 또 따로 한 달에 20만 원을 용돈으로 챙겨줬어요. 그런데 그걸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사실 제가 결혼 전부터 동생 용돈을 챙겨왔던 거라 부부가 된 후 미리 언지를 못 줘서 서운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과하게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또 마음이 확 상하더군요. 나는 게임하는 거 고작 몇만 원도 못 쓰게 하더니 자기 동생한테는 20만 원? 장난해? 당신은 동생만 중요하지? 아니, 고작 몇만 원 아니고 게임으로 결제한 거 몇십이었잖아.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매달 결제하잖아. 게임에 쓰는 돈 좀 자제해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내가 미리 동생 용돈 챙겨주는 거 말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긴 한데 이게 당신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어. 20만 원이면 내가 버는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돈인 거 알잖아. 게다가 당신은 개인 용돈 말고 생활비에서 쓴 거고. 나는 내 용돈에서 준 거란 말이야.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왜 이렇게 변명이야? 난 그것도 모르고 매일 너한테 잡혀 살았네. 몰라. 나도 이제 돈 펑펑 쓸 거니까 말리지 마. 그리고 입장 바꿔서 내가 형한테 돈 주다가 들키면
당신 가만 있을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야. 아주버님은 돈 많은 어른이고 내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야. 용돈 필요할 나이 지나면 나도 안 줄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랬던 건 전부 나 위해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잖아. 당신도 우리 집 이렇게 빨리 구매하게 됐다고 분명 기뻐했었잖아. 우리 둘을 위한 거였는데 항상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왜? 와, 이젠 자기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네. 종종 남편은 개인 용돈을 다 썼다며 함부로 저축 통장에 손을 댔다가 제가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함께 모으는 통장이고 둘이 살 집을 사기 위해 모으는 돈인데 저 몰래 게임 아이템 결제하고 배달 음식 먹다가 여러 번 들켰어요. 저는 그거 못하게 한 것뿐이었는데 남편은 제 동생 용돈을 빌미로 잡아서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속으로 참 막막했어요. 아직 자식을 기른 적은 없다만 못난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심정이랄까요? 한참 어린 제 동생보다 더 철없어 보였으니 이런 남자인 줄 알았다면 결혼까진 안 했을 텐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수십 번도 넘게 했네요. 하지만 이미 결혼식도 치렀고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철없는 남편일지라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사실이잖아요. 애써 남편의 좋은 점을 떠올리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이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넘길 수 없는 큰 고비가 찾아오더군요. 남편과 말다툼하고 며칠 뒤였어요. 서로의 답답함에 대화도 제대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서먹한 상태 그대로 시모 생일을 맞이했어요. 어쨌거나 남편은 제가 동생한테 용돈 20만 원 주는 게 서운하다 했으니 이번엔 제가 먼저 시모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면 남편도 화가 풀릴 거라 생각했어요. 어머님,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다. 제가 아직까지는 어머님 취향을 잘 몰라서 용돈 준비했어요. 다음에는 어머님 취향 잘 공부해서 센스 있게 선물로 드릴게요. 그때 제가 시모의 생일 용돈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남편은 제게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얼마냐고 묻더군요. 저도 마찬가지로 입모양으로 100이라고 말하자 남편은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 끝나고 저랑 같이 백화점 가요, 어머님. 제가 가서 마음에 드는 가방 하나 사드릴게요. 용돈도 모자라서 가방? 어머, 둘째가 무슨 일이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요즘 사업 잘 풀리나 봐. 그래, 일이 안 되기만 하면 재미없지. 그래, 아무쪼록 잘 풀려서 다행이다. 네? 저 사업은 잘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사업은 언제나 잘 풀리고 있었는데 항상 시댁 사람들은 은근히 걱정하는 말투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시댁에서 특별히 돈 아낀 적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뒤에서 뭐라 말이라도 전한 건지 알 수 없었죠. 아님 제가 형님처럼 명품을 빼입지 않아서 무시당한 거였을까요? 아무튼 가방 이야기에 시모가 밝게 웃자 남편도 그제서야 만족한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그럴 필요 없다며 시숙이 짠 하고 명품 가방을 꺼내드는 거예요. 가방은 이미 큰아들이 준비했지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동안 아버지 없이 저희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애구머니나, 언제 이런 걸 준비했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머님, 얼른 받아주세요. 동서, 그런 건 우리가 할게. 동서 사업한다 해도 뭐 얼마나 남는다고 그래? 네? 아니, 주머니 사정은 우리가 더 넉넉하잖아. 어머님, 생신 정말로 축하드려요. 어머님한테 딱 어울리는 명품 찾느라 저희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형님은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제게 재수없게 꼽을 주더라고요.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선 명품 중에 명품을 사왔다고 온갖 생색을 냈어요. 시숙은 그 옆에서 무게를 한껏 잡고 서 있는데 참 어울리는 한 쌍이다 싶었네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귀한 품번의 가방이라며 형님이 요란을 떨어댔지만 가방을 받고 좋아하는 시모를 보니까 기분이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평소 용돈을 좋아하셔서 고민 없이 현금부터 준비했는데 차라리 묻지 않고 깜짝 선물을 사드릴 걸 그랬나 살짝 후회도 됐어요. 그런데 시모가 신나서 드는 명품 가방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명품 안 쓰는 제가 봐도 A급도 안 되는 짝퉁으로 보였거든요. 보증서도 안 보이고 쇼핑백도 새 것처럼 안 보이더군요. 나이 든 시어머니가 눈도 어둡고 평소에 명품 쓴 적도 받아본 적도 없으니 제대로 알 리가 있나요? 저렇게 펄쩍 뛰며 좋아하시는데 차마 나서서 사실을 밝힐 수도 없고 괜히 형님만 조용히 노려봤네요. 차라리 제가 용돈 드리지 말고 그 돈까지 보태서 짝퉁 말고 더 좋은 가방이나 지갑 사드릴 걸 그랬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짝퉁을 받고 기뻐하는 시모를 보며 속으로 참 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시모가 무슨 일인지 제 돈봉투를 웃으며 거절하는 거 있죠? 둘째 아가, 용돈은 됐다. 오늘은 그저 네 마음만 받으마. 시모가 그럴 리가 없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자 당황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뭘 크게 실수했나 싶었어요. 생일인데 현금만 딸랑 준비한 게 서운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주 시모가 하는 뒷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짠한 감정은 순식간에 저 멀리 사라졌거든요. 아, 너네가 장남 사업자금 보태기로 했다며? 근데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용돈을 받겠니? 둘째야, 참 잘 결정했다. 아가, 너도 사업하니까 잘 알겠지? 가족사이긴 하지만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해. 우리 장남이 원금보다 분명 배로 돌려줄 거야. 그럼 가족이라면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지. 나한테는 그게 선물이야. 그러니 내 용돈은 됐다. 너도. 네? 어머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돕다뇨 뭘. 저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는 물론이고 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도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 집 살 돈 잠깐 형한테 빌려주기로 했어. 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며칠이나? 며칠이라니? 3억 다시 받으려면 좀 시간 걸리지. 세상에, 정신 나간 남편놈이 아파트 계약금 자그마치 3억을 저와 상의도 없이 시숙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딱 풀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도 함께 터졌죠. 아주버님한테 그런 푼돈이 왜 필요해? 아주버님, 돈 많은 거 아니셨어요? 형님 입이 있으시면 말을 해보세요. 아까 저보고 여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은근히 저 무시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집 살 돈을 빌려달라고요? 다시 갚을 능력은 되시고요. 야, 우리 형이 우리 돈 떼먹었어? 왜 이렇게 막말이야? 그리고 넌 네 동생 달에 20만 원씩 용돈 주면서 이건 또 용납이 안 돼? 심지어 우리 형은 네 동생처럼 날름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라고. 나중에 이자 쳐서 다 갚을 건데 뭐가 문제야? 그거랑 이거랑 같아? 미쳤어 당신? 그동안 우리가 이 집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는 당신 형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3억을 빌려? 은행한테 빌리라 해. 참나, 뭐가 어째? 가만 듣다 보니까 기가 막혀서 넌 네 동생 뒷바라지를 결혼해서도 하고 있었냐? 그게 무슨 못 배워먹은 행동이냐? 넌 이제 엄연히 우리 집 식구다. 어디 친정 식구만 뒤에서 몰래 챙기려고? 그리고 올랑 3억 가지고 어디 유세야? 넌 시댁이 우습냐? 어머님, 3억이에요. 그게 비교가 되나요? 그리고 결혼했다 해도 친정이 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스워요. 너무너무 우습네요. 무엇이라? 시모는 그 자리에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 호통을 치더군요. 여러분, 20만 원이랑 3억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게 되나요? 아무리 빌려준다지만 최소한 저랑 상의는 했어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 3억에는 남편보다 제가 더 지분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저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집값을 시댁에 홀랑 다 넘겨줄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쳤어요.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내가 미안해. 근데 집에 가서 따로 이야기하면 되는 걸 이런 날 꼭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싸워야 직성이 풀려. 그리고 막말로 내가 진작 털어놨어도 당신이 쉽게 허락했겠냐고. 설마, 아니지? 그래, 아파트 잔금 안 넣었어. 설마 했는데 시모 생일이 아파트 잔금 치르는 날짜였거든요. 여태 안 치르고 이놈이 그걸 시숙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미쳤어, 당신. 그동안 미운 짓 해도 나쁜 짓은 안 해서 참았어. 근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말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어요. 참나,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시 열심히 모으면 그깟 지방 아파트 한 채는 금방 산다. 뭘 사먹게 그렇게 발발 떨고 난리야? 역시 너는 그릇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사업에 동 발전이 없는 거야. 우리 장남처럼 배포가 커야지. 그리고 이참에 너 부족한 살림도 나한테 배우고 얼마나 좋은 경험이야? 그런 와중에도 형님은 시모 뒤에 숨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새침하게 있더군요. 시숙도 헛기침을 하며 사과나 부탁의 말 없이 통보하듯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 말했어요.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댁 식구들과 정말 답이 없는 남편을 보니 저는 이쯤에서 결혼 생활 마무리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동안 사치 부리고 돈도 물쓰듯 함부로 쓰는 걸 두 눈으로 다 봤는데 제가 뭘 믿고 피 같은 돈을 맡기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멀쩡한 제 집 두고 시댁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지 더 이상 볼 것도 없던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남편 싸대기를 날리며 선언했네요. 이혼해. 징글징글하다 아주. 너도 너네 식구들도 하나같이 다 꼴도 보기 싫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신 아들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반품합니다. 얼른 데리고 가세요, 얼른. 불량도 이런 불량이 없지. 그 와중에 시모는 자기 아들 뺨 맞은 것만 눈에 보이는지 아주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네가 감히 어디 손찌검이야? 그리고 뭐 불량? 너 말 다 했냐? 네, 불량은 물론이고 절대 못 고쳤어요. 저 그동안 이 철없는 자식 데리고 사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뺨 한 대 정도는 양반 아닌가요? 더 날리고 싶은 거 겨우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놈 다시 데려가서 마저 키우세요. 툭하면 애처럼 구는데 아직 덜 자란 것 같거든요. 아님 원래 저런 정신 수준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꼴랑 3억, 그깟 3억 정 보태고 싶으면 어머님 집 팔아서 보태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여기 그 누구한테도 제 돈 한 푼 줄 생각 없어요. 여보, 너 진짜 왜 그래? 정신 차려. 너무 흥분했어. 그만해. 진정하고 집 가서 이야기해. 너야말로 정신 못 차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네 형한테 투자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네 돈으로 해, 이 자식아. 남편은 지금껏 뭘 믿고 그렇게 나댔던 건지 저의 단호한 이혼 선언에 동공이 마구 흔들리며 깨갱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일단 집 가서 둘이 이야기해, 응? 남편은 이런 반응은 예상을 못했던 건지 갑자기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남편 옆에 서 있던 시숙 부부가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며 얼른 일어나라며 호통치는 모습이었죠. 자기들이 꼭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약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혼자 삼키려던 말도 참지 않고 시원하게 내뱉어줬어요. 내가 진짜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님 잘 들으세요. 사실 아주버님이 준 저 가방 짝퉁이에요. 그것도 동네 어디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어머님 수준에 딱 맞는 가방 사왔다고 떠들어대더니 백화점도 아닌 시장 바닥이라고요. 이래도 어머니 생각만 하는 아주 끔찍한 장남 같아요? 어디 모임 같은 데 들고 나갔다가 쪽팔림 제대로 당하실 텐데. 그때 흥분한 형님이
저를 냅다 밀치려고 해서 빠르게 피했어요. 그랬더니 보기 좋게 혼자 바닥에 고꾸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금 어디서 이간질이야?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짝퉁이냐? 시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방을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어요. 네, 그 가방 들고 매장에 가보세요. 진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네요. 덤으로 쪽팔림도 없고요. 아니, 보증서 같은 것도 없고 허접한 봉투에 담아주는 게 무슨 명품이래? 아주버님도 참 형님한테는 구하기 어려운 명품도 잘만 턱턱 구해주더니 평생 키워준 엄마한테는 A급도 아닌 하급 짝퉁을? 아유, 어머님은 찬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못난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잖아요. 시모는 어쩐지 이상하더라는 말을 하며 냉큼 형님 머리채를 낚아채더군요. 그런 수모를 겪고도 차마 자기 아들 머리채는 못 잡겠고 분은 풀어야 하니까 선택한 게 며느리 머리채였던 거죠. 게다가 시모한테 구하기 어려운 비싼 가방이라고 어찌나 열심히 바람잡이를 했는지 어찌 보면 형님한테 더 열받았을 수도 있고요. 너 이년아, 넌 다 알고 있었지? 이게 감히 시어머니를 농락해? 지는 좋은 가방 쓰면서 나한테는 어디 짝퉁을 내밀어? 어머님, 이것 좀 놓으세요. 아니, 제가 사왔어요? 장남이 사온 거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도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시모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다가 분이 안 풀리는지 짝퉁 가방을 사정없이 형님에게 휘두르더라고요. 가방끈이 힘없이 툭 떨어지는 거 보고 하마터면 웃음 터질 뻔했어요. 툭 끊어지는 가방끈 보고 시모도 열받아서 더 난리를 쳤어요. 시숙은 저희 남편에게 안 사람 간수를 젖따위로 하냐며 동생 멱살을 잡고 흔들더라고요. 참 우애 좋은 형제들이다 싶었네요. 남편도 그제서야 자기도 호구 잡힌 걸 깨달았는지 자기 형에게 뒤늦은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놔?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 부부 개싸움하게 만든 게 누군데? 형은 사업한다는 사람이 한심하게 돈 빌릴 구석이 그렇게 없어? 아니, 동생 집 사는 거 막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시키고 싶냐고. 군대 이놈이? 정말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바로 은행 어플을 켜서 제 몫의 돈을 미리 빼놨어요. 당장 이혼은 선언했지만 정신 나간 남편이 언제 그 돈에 손댈지 모르니까요. 남편 몫 계산하고 빼니까 제 몫은 2억 조금 안 됐죠. 그리고 시모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용돈 100만 원도 다시 잘 챙겼고요. 그 난리통을 겪었는데 며칠 뒤 시댁 인간들은 뻔뻔하게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물론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시숙만 빼고요. 자기야, 아무래도 이혼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야. 우리 이혼은 좀 더 생각해보자, 응? 막말로 우리 형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나 한 번만 봐주라.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너 나한테 사기치려다 딱 걸린 거잖아. 사기라니, 부부끼리 정말 왜 그래? 아가, 우리 아들 너 말대로 많이 부족하다. 내가 애 기죽을까봐 차마 인정을 못했어. 네가 그동안 돈 모으느라 고생한 거 우리가 왜 모르겠니? 이번 한 번만 네가 참고 넘어가주면 말이다.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마. 우리 장남 사업이 지금 좀 위태로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신다고요? 그럼 어머님 집 명의 제 앞으로 해주세요. 어머님 집에서 제가 살 테니까 어머님은 형님네 가서 살면 되겠네요. 그건 아무래도 좀... 그건 또 싫으세요? 그리고 사업이 엄청 위태롭다면서 정작 당사자는 어딜 갔는지 안 보이네요? 그게 그이가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느라 바빠서 말이야. 동서, 내가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참에 우리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자, 응? 남편, 시모, 형님 셋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저는
그 모습들도 그저 가증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결국 제 돈이 필요해서 미안한 척 연기하는 거니까요. 제게 돈 아끼고 궁상이라고 눈치 줄 때는 언제고요. 사정 들어보니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등을 돌려서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예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게 얼마나 주변에 못했으면요. 하긴 친동생한테도 그러는데 알만하네요. 근데 아주버님 끝까지 자존심 부려서 직접 안 온 거 맞죠? 아니 돈이 필요하면 직접 와서 부탁해야죠. 아깝다. 난 빌려주고 싶었는데 한 명 무릎이 부족해서 안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도발하자 형님은 제 예상대로 본 모습을 보이더군요. 야, 너 말이야. 주제를 알고 까불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지금 잠시 우리가 위태롭지. 잘 풀려봐. 어디 너 따위가? 무릎 꿇으러 온 와중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치장하고 온 형님 보고 진절머리 났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했죠. 어쩌죠? 난 내 주제 잘 알아요. 어디 저 따위가 그 대단한 사업을 돕겠어요? 평범한 서민은 절대 못 돕죠. 주제를 알아야 할 건 당신들이에요. 나 이제 집안 사람 아니니까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심한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죠. 남편 망할 위기에 온갖 명품 휘두르고 뭐해요? 나한테 구걸하기 전에 당신 집에 있는 그 명품들이나 가져다 팔아요. 뭐라고? 어디 자존심 부려? 지금 네가 큰 소리 칠 때야? 어머님, 네가 사치만 안 했더라도 장남이 현금이 모자랐겠어? 어머님, 저만 그 돈 썼겠어요? 장남이 유흥하느라 다 썼네요. 애초에 돈을 빌려줄 생각은 없었지만 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꼴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은 더럽고 치사해서 빌릴 생각 없어졌다며 곧 사라졌고 그 뒤로 시무랑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제발 도와달라는데 전 그냥 개무시하고 내쫓았어요. 그 뒤로 저는 신속하게 그 집에서 탈출했죠.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지 않은 시점이라 물증만 있어서 소송은 안 하고 그냥 남편과 빠르게 협의 이혼했어요. 금전적인 거래가 있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었죠. 저는 전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제 피 같은 돈 못 돌려받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시댁 근황은 굳이 알고 싶지 않았는데 소문이 들려오더군요. 전 시숙은 결국 사업 다 말아먹고 이혼 소송 중이라 들었어요. 형님이랑 시숙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잘 살지 왜 이혼하나 싶었죠. 한때 형님이었던 그 여자는 어이없게도 남편이 어려워지니까 아주 바로 이혼하자 하고 서류부터 들고 왔다네요. 그 모습에 시숙도 눈이 돌아서 절대 그냥 이혼 못 해준다고 했대요. 자기 와이프가 그동안 사치 부린 걸로 유책 삼아서 소송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자라고 못된 여자가 그 와중에 자기가 모았던 명품은 온전히 자기 거라며 울며 불며 소유권까지 주장했다고 하고요. 당연히 소유권은 전 시숙에게 돌아갔지만요. 제 전 남편이 이미 형 대신에 헐값에 팔아버린 명품 가방과 옷, 구두 때문에 그 여자 아주 피눈물 흘렸다고 하네요. 명품 그게 뭐라고 그 난리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시무랑 전 남편은 뭐 자기 가족 말만 믿고 전 재산을 그 사업에 다 털어넣었다네요. 망할 사업에 왜 자기 가족들까지 다 끌어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쫄딱 망해서 그 셋은 방 한 칸짜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합니다. 형 취급, 장남 취급은 물론이고 인간 취급까지 못 받으며 돌려막지 못한 투자금 갚기가 힘들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엔 전 시숙이 술을 진탕 마셨는지 어이없는 문자를 보내놨더라고요. 읽어보니 저 때문에 망했다며 제 탓을 아주 장문으로 보내놓은 거 있죠? 제가 동업을 한 것도 아니고 돈 안 빌려줬다고 탓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스로가 무능한 걸 숨길 핑계가 필요했던 거겠죠? 전 시모는 말년에 무슨 꼴이냐며 밤마다 통곡을 한다는데 참 자업자득 같아요. 전 남편은 그렇게 이혼했는데 종종 제게 잘 지내냐고 연락이 오더군요.
지능이 낮은 건지 뻔뻔하게 잘 지내냐고 문자 와서 차단했어요. 저는 원래 계획대로 고향에 내려와서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함께할 남편도 없고 집은 못 샀지만 부모님 집에서 가족들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적은 돈이지만 용돈 드리면서 계속 집을 사기 위해 저축 중이에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돈 아낀다고 허덕이는 제가 싫을 때도 당연히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 곁에 남는 건 돈이었네요. 혼자지만 언젠간 저도 제 예산에 맞는 좋은 집 찾겠죠? 뒤통수 맞고 나니 사람은 더 이상 못 믿겠네요. 차치 부리고 허영 가득한 그들의 최후를 보니 제가 틀리지 않았고 올바르게 살았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이에요. 가끔 앞뒤 사정 모르고 남편 배신하고 이혼했다며 저에게 안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들에게 이 모든 사정을 하나씩 밝힐 수도 없고 답답했는데 앞으로 제 이야기 뒤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연을 대신 보내주려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런 시댁에 호구 잡혀서 돈 빌려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부디 저의 탈출을 함께 축하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